차차차 안정준 기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가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새 현대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글로비스 다니다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회사 분위기가. 이전과 달리 제가 출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처음 들어온 1월 달에 비해서 지금이 상당히 좋죠. 네. 직원들, 표정들이 상당히 밝습니다. 벌써 3개월 사이에도. 네, 참, 그런 게 다 이제 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업체는 뭐고 준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현대자동차가 세계 완성차 업계에 최초로 개발한 8단 변속기를 생산하는 그 세 가지 업체인데요. 아니, 제가 몰고 다니는 2001년식 매입가 800만 원짜리 그랜저 XG는 4단 변속인 것 같은데. 예, 아마 4단 아니면 6단이 탑재가 돼 있었을 겁니다, 아마. 4단, 기어에 후진도 포함되나요? 후진은 포함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4단인 것 같아요, 제가. 예, 4단이니까. 네. 근데 지금 8단 기어가 나왔나요? 예, 그렇죠. 자동으로? 예, 그렇죠. 와, 이게 지금 상용화 됐습니까? 이미 제네시스에 탑재가 됐습니다. 3월 달에 출시가 된 신형 제네시스에 탑재가 된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남자이지만 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참, 벌써 탑재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8단 기어를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있다고요? 예, 8단 기어 자체는 현대에서 생산을 하는데,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중규모 규모의, 그러니까 중간 규모급의 그런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예. 야, 어딘가요? 유니크와 경창산업 그리고 나라 M&D인데요. 와. 요 세 업체는 이제 요 자체 기술력으로 이제 8단 변속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만큼 어떤 기술력으로 보나 또 이제 현대자동차 현재 경쟁력에 또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변속기라든가 브레이크 하면은 뭐 일본 아니면 독일, 그렇죠. 미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8단 기어는 세계적으로 어디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독일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8단 변속기는 이게 굉장히 자동차 변속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고기술력이 집적된 그런 부품인데 지금 생산하는 업체는 완성차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부품사가 하나가 생산하고 있는데요. GF라는 독일 부품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현대차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대단하군요. 그 세 개의 부품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8단 기어도 그렇죠. 완성이 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우리 안정준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 세 군데 업체 아까 유니크, 그다음에 나라 M&D, 경창산업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업체가 이 8단 변속기 하면 좀 기름이 더 많이 먹나요? 적게 먹나요? 훨씬 적게 먹습니다. 기어 단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기름이 한 10%에서 8% 수준으로 그러니까 연비 소모율이. 그래서 제게 그렇게 기름을 거의 기름 먹는 하마예요. 그렇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그러니까 기름 소모율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 세 업체가 8단 변속기에서 담당하는 생산하는 부품은 어떤 겁니까? 궁금하네요. 네. 일단 유니크는 변속기 부품 가운데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기도 한데요. 이게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그런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변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클러치나 브레이크에 요구되는 압력을 적절한 시간에 공급해주는 장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속기의 작동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요. 힘줄? 예. 네. 유니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이 부품에서 나올 만큼 이게 유니크 자체 실적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8단 기어에 들어간다, 이제. 네, 그렇죠. 예. 야, 대단하군요, 유니크라는 회사. 유니크, 예. 온리, 이런 비슷한 얘기. 비슷하네요. 유니크,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특하다. 그렇죠. 네. 언제 한번 여기 한번 탐방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나라 M&D는 어떤 부품을 만듭니까? 나라 M&D는 토크 컨버터라는 부품을 만드는데요. 네, 토크 컨버터. 예. 엔진 구동력을 부품기에 전달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이기도 한데요, 이것도요. 그러니까요. 예. 8단 변속기의 그런 핵심 경쟁력인 연비 개선을 이끌어내는 부품이기도 한데요. 토크 컨버터도 역시 나라 M&D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 못할 수준인데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궁금한 게 하나가요. 예. 이 새 업체들이 이런 부품을 잘 만드는데 원천 기술 같은 거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갖다가 이렇게 하나요? 요 새 업체는 원천 기술 자체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군요. 네, 나라 M&D. 그렇게 경쟁 시가총액이 410이고 작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자, 8단 변속기의 핵심 경쟁력인 연비 개선을 이끌어내는 부품을 만드는 나라 M&D. 자, 경창산업은 어떤 부품을 경창산업은 이제 허브 드럼을 생산하는데요. 허브 드럼. 이 부품은 이제 변속기에 전달된 엔진의 힘을 다시 바퀴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변속기에 전달된 엔진의 힘을 바퀴로 그렇죠. 전달한다. 바퀴로 전달하는 거죠. 예. 이것도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엔진에 전달되는데 바퀴로 안 가면 말짱 황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또 하나 드는 궁금한 거는 네. 왜 이렇게 핵심 부품들을 현대차는 자체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 부품사에서 이렇게 조달하나요? 자체 생산하면 이제 좋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진이 터진 일본 지진 영향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어떤 계열사를 갖추고 있으면은 계열사를 통해서 조달을 하면은 이제 보다 빠른 시간에 부품 조달이 되니까 이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관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력이 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조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에 다니다 보면요. 저 옛날 그냥 얼핏 얇은 지식으로는 우리 자동차 주요 핵심 부품들은 일제가 많이 들어왔었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요즘은 일제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 부품의 비중이 한 20% 정도로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니까 IMF 이후로는 일단 국산화율이 96% 이상으로 올라섰고 일본산 그중에서 나머지 4%에서 일본산 부품 비중은 1%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일본 남의 나라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본이 지금 대지진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번 지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진도 7 넘는 게 또 났지 않습니까? 여진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품 회사들이 정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라든가 혼다, 미쓰비시 이런 데에서는 닛산 그렇죠. 얼마나 큰 회사들입니까? 자동차 회사들. 빨리 지금 정상화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 근데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여진 공포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품 조달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문이 막 몰려오는데 부품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와 부품 회사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일들이 어떤 자연 재앙과 함께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안정준 기자가 지금 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복구가 안 되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안정준 기자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우리는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서 우리 차를 만드는 비중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질문. 별로 이렇게 중견업체들인데 이렇게 핵심 부품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던 비결 이런 것도 한번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간단한데요. 이 세 업체 모두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력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투자가 높다. 우선 유니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한 4%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입하면서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요. 보통 이런 자동차 부품업계 평균 연구개발비가 매출 대비 1%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2007년도에 우수 제조 기술 업체로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약 한 3년간 약 23억 원을 지원을 받은 적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됐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정밀한 그런 어떤 생산 자동화 설비 도입을 또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 1000분의 1mm까지 오차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1000분의 1mm. 와. 한번 유니크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1 마이크로미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0분의 1mm니까. 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운동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밀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불순물 들어가는 걸 굉장히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라의 맨디 경찰상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나라의 맨디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유니크를 또 넘어서는데요. 나라의 맨디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로 거의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창산업의 경우는 유니크와 나라의 맨디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한 1.2% 수준인데 하지만 올해 8단 변속기 기술 등에 800억 원 정도로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 향후 이제 연구개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관심인 거는 과연 이렇게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8단 변속기의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실적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매출을 1,549억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매출 1,000억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죠. 대단하군요. 매출은 그때 이제 121% 정도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한 109% 늘어난 5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경창산업도 지난해 매출 2,740억을 기록해서
그 전년 대비 한 55.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또 더 가팔라서 그 전년 대비 341% 늘어나서 8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M&D도 지난해 매출이 한 844억 원 정도 이게 크진 않은데요. 전년 대비 한 24.5%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올해 아무래도 지난해만큼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죠. 예, 국내 차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8단 변속기가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진짜로요? 예, 그렇죠. 에쿠스하고 이제 모하비 등 주로 이제 고급 차종 위주로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4단 변속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교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기름 많이 먹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8단 변속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안전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속기 그림 같은 거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세회에서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일 잘 들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